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과 함께 찾아온 그래놀라입니다. 오늘은 JTBC 이혼 숙녀 캠프 16기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결혼 8년차 새 아이를 둔 다둥이 부부입니다. 바로 별명이 잡돌이 부부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내분이 남편분보다 4살 연상이고 이미 지난 7월 협의 이혼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이 캠프에 참여했다고 해요.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캠프에 등장한 남편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아내가 무섭다고 말했는데요. 연애의 시절부터 아내가 늘 명령하듯 말했고 그때부터 계속 위축된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이어서 남편이 제보한 현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남편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고 자기 잘못일 때도 남편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욕설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조금만 실수해도 아내가 짜증을 내고 물건을 던지며 난리를 친다고 말했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에 MC와 상담가들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게 진짜 내 모습이냐며 너무 저질스럽고 한심해 보인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후 아내는 담담하게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끄덩이를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내에게 맞으면서도 한 번도 맞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던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서 끝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대화 도중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년 전 큰 싸움 후 아내가 집을 나갔고 그때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놀랐고 아내는 급히 해명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여자 혼자 모텔에 가기 어려워서 전 남자친구에게 방만 잡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고 남편과 다 같이 만난 적도 있다며 미국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웃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선은 지켰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때의 배신감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결혼 초 남편은 신용불량자일 정도로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고도 잦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신용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사고를 수습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거짓말은 계속됐고 아내는 결국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모텔 사건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던 시절 남편이 몰래 모텔에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밝혀졌고 아내의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다방 여종업원과의 관계는 아니었는지 이 사건으로 부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을 결심했고 숙려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캠프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심리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것은 거울 심리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갈등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보는 시간이었죠. 이를 지켜보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최악이라며 자신이 패악을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은 아내의 어린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남편의 작은 실수도 용서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진 이야기는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이유 없이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었고 보육원에 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어머니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랐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예쁘다는 말, 내 새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배우 진태현 씨가 아빠 역할로 따뜻한 말을 건넸고
아내는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돌도 안 된 자신이 한 달 동안 원룸에 방치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의 고백은 아내의 마음에 크게 닿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사과하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사과 방식도 말도 울음까지 모두 똑같다며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심리치료는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 남편은 혼자 울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을 찾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말다툼 끝에 아내는 남편의 뺨을 때렸고 캠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모텔 사건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공개됐지만 판정 불가라는 애매한 결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 셋의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장은 양육권은 응징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편지를 읽었고 아내는 잠시 침묵한 뒤 이혼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말을 바꿨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를 믿어보고 6개월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잡돌이 부부는 6개월의 유예를 선택하며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적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를 돌아보고 변화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놀라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